한번 10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A의 승용차를 절취한 갑은 그 정을 알고 있는 친구 을에게 절취한 승용차를 보관시켰으나 며칠 후 을은 그 자동차를 팔아버렸다. 이에 화가 난 갑은 병과 함께 을을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예비 살인죄의 예비를 하였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병은 회칼을 준비해서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을의 집 앞에 이르러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퇴근하던 을을 살해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실행에 착수는 하지 않은 거죠. 병이 굳이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라고 하자 갑도 그날의 일진이 사납다고 생각해서 을에 대한 살인을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각자 귀가하였다.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갑은 A의 승용차를 절취를 했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갑이 이렇게 살해를 하기로 공모를 하였기 때문에 이게 예비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회칼을 준비했긴 하지만 아직 그 승용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행의 착수는 사실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긴 하지만 실행의 행위에 되게 가까운 행위를 해야지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실행의 착수를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행 착수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죄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과 병의 죄책을 논할 건데요. 여기서 을의 죄책 같은 경우에는 강론적인 쟁점이 많아서 갑과 병의 죄책만 다루겠습니다. 갑의 죄책. 갑은 병과 함께 을을 살해하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즉 살인죄의 예비 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비죄를 보게 되면 타임라인을 그리게 되는데 실행의 착수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법익 침해의 위험이 생깁니다. 법익 침해의 위험. 그런데 실행의 착수 전에도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의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 전에는 처벌하지 않고 실행의 착수 후부터 기수에 이르기 전까지는 미수죄로 처벌을 하고 기수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기수로 처벌을 하는데 어떤 범죄들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 전에도 실질적인 위험성이 증가함을 들어서 예비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비죄고요. 살인죄 같은 경우는
예비 음모죄가 인정이 되는 죄이고요. 그래서 그 예비죄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예비, 타인 예비 쟁점인데 여기서는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예비죄의 공범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갑은 병과 함께 살해를 하기로 공모를 했는데 예비죄 공동정범이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듭니다. 문제의 쟁점. 문제의 소재. 그래서 먼저 예비죄 공동정범. 원래 예비죄 같은 경우에는 방조범은 그 방조범과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교사범 같은 경우에는 그 당연히 성립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예비죄 교사범을 예비에 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과연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만약 이렇게 그 친구가 사람을 죽이겠다고 해서 칼을 갈아서 준 경우, 친구가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예비죄 방조에 대해서 과연 처벌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나, 통설인 다수설은 방조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비죄 방조범에게까지 처벌을 하게 되면 처벌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비죄 방조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동정범은 어떠한가? 판례는 공동정범을 처벌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문구는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가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고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방조범,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될 수 있다라는 말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갑은 지금 본죄,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실행의 착수? 있는가? 근데 여기선 실행 착수가 없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지미수. 미수인데 지금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죄입니다. 그래서 즉 예비죄의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것이 쟁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예비죄의 공동정범. 이 같은 경우에는 예비죄 이 실행행위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예비죄를 독립범죄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독립범죄가 아니라 발현 형태
설로 볼 것인가 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래서 독립범죄라고 하면 예비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조문이 있으니까 예비죄를 독립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예비죄를 독립범죄로 인정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공동정범도 긍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비죄 실행행위가 없다고 본다면, 즉, 기본 구성, 긍정설이 있고 부정설이 있고, 그래서 긍정설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독립범죄 공동정범이 가능하고, 실행행위성을 긍정하면 공동정범이 가능하고, 얘는 공동정범이 안 되고. 학설, 그리고 판례. 예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예비죄가 만약 실행에 착수를 하게 되면 예비죄는 본죄에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행위에 실행에 착수가 있었는지, 실행에 착수가 되면 법익 침해 위험이 생기는 건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용차에서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행에 착수 없다. 4번. 실행에 착수가 없으면 예비죄가 될 텐데, 지금 예비죄의 중지미수, 인정과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비죄의 예를 들어서, 실행에 착수를 하다 그만두면은 중지미수죠. 중지미수는 형의 필요적 감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비죄 같은 경우에는 중지미수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비죄를 인정하는 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를 하다가 그만두면 그러면은 예비죄. 근데
실행에 나아간 다음에 실행의 착수 중지하면 그러면은 중지 미수. 그래서 이걸 만약 평을 면제를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예비제에 예비를 하다 그만둔 경우에 그 예비제의 형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을 근거로 부정설이 있습니다. 예비제의 중지 미수를 긍정설 예비제의 중지 미수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견해가 있고 근거는 형의 불균형 부정설이 있는데 부정설은 명문에 규정이 없다.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예비제의 중지미수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예비제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갑의 죄책은 살인 예비제, 살인죄의 예비제 마찬가지로 병 역시 그리고 여기서 중지미수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종국적인 중지여야 되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 것은 종국적인 중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형법 같은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있어서 종국적인 중지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중지미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비제는 중지미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비제로 처벌이 될 것 같고요. 병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했다가 중지를 했기 때문에 예비제의 중지미수의 공동정범으로서 처벌이 됩니다. 예비제 공동정범. 네. 이렇게 10번을 살펴봤습니다.